예, 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3교시에 다루는 주제는 CSV하고 PDF, 원래대로라면 교재에서는 워드 문서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다루고 있어요. 도큐멘트 문서요. 근데 도큐멘트는 제가 현재 오늘 챕터에서 빼놨어요. 오늘 수업 자료에서는 빼놨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슬라이드, 과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CSV 파일도 일종의 텍스트 파일은 맞죠? 근데 얘도 형식이 지원되는 것이죠. 근데 이 CSV 파일은요, 웹 크롤링을 하다 보면, 스크래핑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러한 파일 형식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CSV 파일 형식을 공부를 하셔야겠죠. 근데 CSV 파일 형식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서도 표준 CSV 파일 형식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CSV 파일 형식에서도 표준 CSV 형식을 사용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CSV 파일 형식에서는 이 파일들은, 이런 형식들은 파이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추가적인 설치나 이런 거 필요 없이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그럼 제일 첫 번째로 CSV 파일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웹상에 제공해주고 있는, 존재하는 CSV 파일을요. 물론 CSV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불행히도 이 파이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CSV 라이브러리 파일은요, 로컬 파일을 지원하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원래 로컬 파일 형식을 지원하는 것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파일을 온라인상에서 직접 핸들링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근데 가능한 방법은 있겠죠. 그래서 원격에 있는 파일을 어떻게 하면은 CSV 파일을 로컬 파일로만 되어 있는 형식을 이용해서 읽어드릴 수 있느냐, 우회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원하는 파일을, 여기서 원하는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내려받은 후에 파이썬에 그 파일의 위치를 알려주어서 읽어드리는 방법. 결국은 다운로드 받자는 얘기죠. 또는 파이썬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스크립트를 만들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읽어드리고 다 사용이 끝나면 삭제하도록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1번과 2번은 결국은 로컬 파일 형식이란 얘기죠. 자, 위에는 수동으로 다운로드 받는 거고, 두 번째는 스크립트 작성해서 자동 다운로드를 받아서 막 다운받은 파일을 읽어보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은 파일을 문자열 형식으로 읽어온 후에, 문자열 형식이요, 파일을 문자열 형식으로 읽어와서 스트링 IO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변환을 하고 그리고 파일처럼 사용하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감이 오셨다시피 맨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다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스트링 IO 객체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글로 쓰려고 하다가 제가 주석으로 좀 설명을 좀 많이 달아놨어요. 나머지 코드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라서 제가 따로 달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파일을 문자열로 처리하는데 CSV 클래스에서 제공해주는 리더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CSV 파일을 스트링 IO를 통해서 행 단위로 출력하는 예제를 작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URL 오픈을 이용하셔야겠죠. 원격 파일을 열 거니까요. 그리고 스트링 IO에
IO를 임포트 해주시고요. 그리고 CSV도 임포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자, 저자가 만들어 놓은 CSV 파일은요, 지금 URL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확장자가 .csv로 구성되어 있는 파일을 URL로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URL 오픈을 이용하고요, 읽어 드릴 거고 디코딩을 합니다. ASCII 형식으로 무시해서 데이터를 읽어 드리고요. 그리고 string IO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요, 객체로 반환을 해주고요. 이제 문자, 이거 스트링 객체를 만들게 되겠죠. 데이터 필드라는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필드를 CSV의 read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읽어 드리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돼서 반환이 되는 값들은요, 반환되는 값은 파이썬의 리스트 객체로 구성된, 각각이 리스트 객체로 구성된 리더 객체를 반환해 주게 됩니다. 예, 요 메소드가요. 이 메소드가 리더를 반환을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리스트의 집합체가 되겠죠. 리스트의 집합체를 반복문을 통해서 print row 하면은 각각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리스트 형태로 출력이 되겠죠. 이 문장에서는. 즉, 반환 객체의 리스트 형식 접근이 가능하고, CSV 파일에 제목행을 출력할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이건 이제 아래처럼 각각의 리스트니까 로우 0, 로우 1번을 맞춰서 포맷으로 출력을 하면, 포맷 스트링으로 출력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CSV 엑셀이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위에 제목행이 하나 포함이 되죠. 제목행이 포함되고 밑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이 형식으로. 근데 얘로 출력을 하면은, 여기로 출력을 하면은 제목행도 출력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건 데이터 관점에서는 스크랩 하는 데이터를 바라봤을 때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는 문제점으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크레이핑 과정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 때. 예, 간단하게 실행 예를 좀 보게 되면요. 자, 이 부분 제가 하나는 일단 주석 처리를 할게요. 하고 실행을 해보면, 너무 키웠나? 여러분들 이게 문서 보시면서, 영상 보시면서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인다거나 그러면 알려주세요. 물론 이거보다 더 키우기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깨끗하게 인코딩을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갈 때 다시 컨버팅이 한 번 더 일어나거든요. 화질 저하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좀 혹시라도 판단이 안 되거나 보여지지 않는다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스트 형태로 출력을 하면, 그렇죠, 아래쪽에 보면은 파이썬 리스트 형식으로 로우가 계속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것은 보면은 첫 번째 필드가 name이고 두 번째 필드는 year, 연도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로우로 출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포맷 형식으로 출력을 한다면요, 다시 지워서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문장 자체를,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측면에서 좋은데, 문제가 여기가 제일 위에가 제목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the album name was released in year, 즉 몇 년도에, 이 앨범은 몇 년도에 릴리즈 됐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히 출력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데이터를 보관, 관리 또는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이 name하고 year이라는 부분은 불필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관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되게 단순하게 CSV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dict read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요, 문자열을 처리하는데
CSV의 dict reader 메소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방금처럼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똑같은 코드입니다. 똑같은 코드인데 CSV reader라는 메소드를 이전에서 이용했는데 이거 대신에 첫 행의 제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CSV dict reader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 dict reader 메소드는 각 행을 요번에는 다른 리스트가 아닌 딕셔너리 형태의 객체로 반환을 해줍니다. 파이썬 딕셔너리요. 예. 리더 메소드는 리스트 객체로 반환하는 반면에 얘는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을 해줍니다. 자, 문제점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지금 dict reader에서 데이터 파일을 이렇게 읽어드렸죠. 객체로 변환을 했고, 그리고 여긴 제목창에 해당되는 필드 네임, dict reader의 필드 네임을 출력해라 라고 해서 하면 제목만 얘는 출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dict reader에서 raw 데이터를 한 행씩 꺼내 와서 출력을 해 보면요, 제목을 배제한 형태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실행을 해 보면요. 네. 자, 이거. 네. 자,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슬래시를 2번 쳐놨네요. 자, 실행을 해보면요, 지금처럼요, 딕셔너리 형태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쵸? 제일 위에 것은 요 문장 때문에 제목 필드는 name하고 year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니까 우리는 name에 요거 뽑아오고 year에 요거 뽑아오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수행을 하면 dict reader를 이용하면은 이제 좀 더 편하게 첫 번째 행을 무시하지 않고 코드상으로 리스트인데 첫 번째 행 버려버리고 두 번째 행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코드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로 확인을 하는 부분 dict reader. 근데 이 dict reader는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dict reader의 문제에서 객체를 생성하고 처리하고 출력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그냥 리더보다는 CSV의 리더 메소드보다는 약간의 오버헤드가 존재합니다. 오버헤드가 존재해요. 즉 성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자의 말처럼 실제로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능 부담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담감이 있다, 문제점들이 있다, 문제라기보다는 약간의 오버헤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꼭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해보신다라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리스트만 쓰시다 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딕셔너리 부분을 출력하는 포맷 스트링으로 출력하는 부분들도 자주 사용하셔야겠죠. 자, 기본 입출력 문제되면 안됩니다. 연습하세요. 그래서 dict reader 부분이고요. 자, CSV 파일을 살펴봤다라면 이제는 PDF 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F 파일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파일이죠. 장점이 되게 많은 파일 형식입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설명했다시피 운영체제의 비종속적인 문서 형식이 PDF다. 즉 윈도우에서 PDF를 열리고 iOS에서 열도 똑같이 열리고 어디에서든지 이미지 형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다 지원이 된다라는 장점을 갖는 문서죠. 따라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다시피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이미지 또는 텍스트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포맷의 형식이다. 그래서 PDF를 읽어오는 경우도 볼 텐데, 우리는 이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 PDF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파이썬의 2.0 버전용으로 설계가 됐고
업그레이드가 거의 안 되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3.0에서 지원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못 읽냐? 그게 아니고요. 추가적인 로 제공해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하면은 단순한 형식의 오픈소스 형식의 문서 형식을 제공해주는 PDF를 읽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범용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PDF 라이브러리는 PDF-3K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돼요. 당연히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설치는 뭐 PIP 설치도 가능하고 또는 해당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PIP 설치 명령은 PIP install PDF-3K 다 소문자로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 파일의 명령줄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즉 다운로드 받아서 명령줄로 실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파이썬의 setup.py install 오타 있네요. 이나톨이라고 했네. install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은 설치가 됩니다. 자,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은 PIP로 인스톨하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 예고요. 예, 설치들 잘 확인해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스튜디오 코드에서 설치해도 무방하고요. 예, 코드 사용하시다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용하시다 보면 이쪽에 인스톨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선택하셔서 터미널에서 직접 PIP 명령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네, 터미널을 이용해서 PIP 인스톨을 진행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PDF 파일을 읽어드리는 코드인데 지금 보니까 PDF 마이너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PDF 인터프리팅에 관련된 인터P 그리고 컨버터 레이아웃을 임포트 해주고요. 그리고 PDF 리소스 매니저 이 부분 전부 임포트 필요하겠죠. 그리고 똑같이 PDF 파일도 스트링 객체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스트링 IO를 임포트 해주고요. 그리고 IO에서 오픈하는 부분도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로 구현을 했는데요. PDF 파일을 입력을 받아서 여기서 지금 PDF 파일은 이 부분이죠. PDF 파일 URL 자체 그 해당 파일의 URL을 PDF 파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PDF를 읽어라. 그럼 PDF 리소스 매니저로 리소스 매니저를 얻어내고요.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 그리고 스트링 IO 객체 그리고 L파람으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컨버터를 이용해서 리소스 매니저와 예, 스트링 IO 그리고 리소스죠. 그리고 파라미터 를 지정을 해서 텍스트 컨버팅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PDF 파일을 컨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로 놓고요. 그 디바이스 안에 PDF 파일 이름까지 경로까지 주고 위에는 객체들을 얻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프로세스 PDF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매니저가 두 가지 값을 가지고 PDF를 텍스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디바이스에. 그리고 나서 디바이스를 클로즈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스트링에 이제 텍스트로 변환된 값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getValue에서 컨텐츠로 보관을 해주고 그리고 클로즈 시켜주고요. 이렇게 해당 객체 꼭 클로즈 시켜줘야 됩니다. 스트링 IO 관련된 것들이요. 그리고 해당되는 컨텐츠를 반환해 주게 되면은 여기에 아웃풋 스트링이 전달이 일어나고요. 그 아웃풋 스트링을 실행시켰을 때 출력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웹사이트 상의 파일을 여는 코드 부분이고 CSV 파일을 이렇게 PDF 파일로 웹상에서 여는 게 아니고 만약에 로컬 CSV 파일을 열겠다라고 한다면은 CSV가 아니죠. 로컬 PDF 파일이요. 저기서 수정이 안 되는구나. 자.
네, 여기서 로컬 PDF 파일을 연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해서 좀 캡처를 하나 하고 할게요. 딱 보였을 때 편집을 해야지, 안 보이는 상태에서 편집하면 빼먹을 수 있어서요. 자, 다 되셨죠? 네. 이 부분들 여러분들 잘 사용을 한번 해보고요. 네. 이거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요 녀석 잘 임포트가 안 되는 문제 있는데, 일단 파이썬 쉘에서 실행하시면, 아니면 콘다쉘에서 실행하시면 정확하게 잘 수행이 될 겁니다. 그 예를 든다라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네 이름이 7-6 pdf 파일을 수행을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텍스트로 잘 변환해서 실행을 하고 있죠. 그쵸? 정상적인 출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저도 요거 여기 링크 하는 게 제가 지금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세팅을 좀 안 해놓고 있었는데, 이제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에 과제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상했다시피 여러분들 예상하셨죠? 워드 부분은 솔직히 유사해요. 거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작업을 해 보시라고 과제로 드리려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 중요 키포인트만 잘 보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워드 문서를 읽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코드상으로는 158페이지하고 그리고 160페이지, 161페이지의 코드까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 직접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동일한 실행 결과를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리 문서는 다 제가 제공해 드릴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교재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정리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면 워드하고 도큐멘트 X, MS X의 예제를 실습하는 거 직접 해보시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파일은 우리 뒤에는 별로 나오지 않거든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제를 각각의 파일도 제출하셔야 되고요. 각 파일의 실행 결과도 캡처를 해서 실행을 해보시고 캡처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 제출 방식은 동일하게 CTL 사이트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실장의 내용들은 마무리를 좀 짓고요. 실제로 정말 중요한 파트이긴 하지만 인코딩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파일 형식들 지원하는 거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장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좀 정제를 하는 방법을 보면서 코드에서 정리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오프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은 미정이기 때문에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 상이지만 여러분들 수업을 잘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역시나 전공심화 학생들답게 2, 3학년 수업의 참여율보다는 월등히 좋아요. 그래서 좀 흡족해 하고 있는 편인데, 저는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실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실습을 해 보셔야지만
요번 같은 과제는 굉장히 쉬운 과제지만 그 전 과제는 약간 생각을 봐야 되는 과제들이 있었죠. 그런 과제들을 대처해 나가시려면 직접 다 실습을 하나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8장으로 수업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